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MOU가 사실상 합의된 것 같다라는 보도 속에서 오늘 또 유가, 금리 그리고 환율까지도 진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다만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양 지수의 이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대형주 특히나 반도체 랠리 속에서 오늘 장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죠. 3%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소외됐습니다. 지금 2% 넘는 하락으로 지금 3거래일 연속 2% 넘는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100선 붕괴된 채로 마감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바로 젠스랑 CEO의 또 방한 관련된 소식입니다. 다음 달 5일에 또 방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네이버, LG그룹의 총수들과 만나서 제2의 깐부회동 관련된 이야기가 퍼지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 시세 좋았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흐름 가져갔고요.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별 호재까지도 불거진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7세대 HBM 샘플 출하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5% 넘는 또 급등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한 점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 SK하이닉스 2%, SK스퀘어 0.5%, 삼성전기가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또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었죠. 오늘 장에서 15% 넘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장 중에는 한때 이 시총 3위까지도 탈환했던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7%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 제약 두 종목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2%, 삼천당 제약 0.89%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오늘 장에서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LG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LG그룹의 이 총수인 구광모 회장과 이 젠스랑 CEO의 이 만남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로봇 분야 쪽으로 또 이야기가 풀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상승률 상위단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바로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LG전자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AI 번역 솔루션 기업인데 이 LG전자와 또 협력을 한 이력이 불거지면서 상한가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로보스타, 세나테크놀로지, 로보티즈, 기가비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자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3.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장에서도 소외가 됐는데요.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6월에 대한 전략까지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5월도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주는 또 6월이에요. 맞습니다. 아, 근데 사실 5월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가파르게 올랐는데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중소형주들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소외됐던 시장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 지수만 보면 굉장히 좋은데 내 계좌는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5월 한 달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사상 최악의 온도차가 났던 시장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거래일까지 코스피는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의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그 차별화 장세가 5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고요. 뭐 우리가 이제 6월 달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재의 상황들만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지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뭐 다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이 나오는 거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장세에서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지 마시고 6월 달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오늘 1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오늘장에 대한 시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일단은 뭐 양극화 장세라는 표현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일부 종목군들, 뭐 5월 한 달 동안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 하락했던 종목군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등락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거를 AD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ADR이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한 2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머지 종목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5월에 움직임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기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되는 종목, 실적 뒷받침과 그 실적의 뒷받침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또 돌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지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달을 앞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5월 달 중순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섹터죠. 바로 휴머노이드 섹터입니다. 6월 달에 IPO가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 X와 관련된 IPO가 예정이 돼 있고 현대차 쪽으로 보게 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IPO 계획에 좀 구체화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AI 시장에서에 대한 확장세로 놓고 봤었을 때 마지막은 피지컬 AI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단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 중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섹터 공부하면서 계속 중첩되게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두드러지게 나왔던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들. 젠슨항이 8개월 만에 다시 국내에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과연 1차 때 현대차의 수장이죠. 삼성그룹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젠슨항. 이 회동을 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깐부 회동이죠. 우리가 이때 깐부 치킨 맛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젠슨항이 과연 현대차 그룹과 삼성전자와 어떠한 모종의 관계를 맺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번의 상승 랠리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재미있었겠죠. 자, 그렇다고 되면 뜨거운 관심과 뜨거운 성과를 만들어냈던 이 깐부 1차 회동이 6월 달의 방문과 더불어서 2차 회동이 이어지면서 어떠한 종목군들, 어떠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로봇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앵커님이 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나왔었죠, 여러분들. 시간에. 넥스트 거래장에서, 야간장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보게 되면 LG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제가 이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LG CNS 얘기 많이 드렸고요. LG전자, LG그룹주들 이야기들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 세 종목이 20% 이상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에 대한 확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근접하게 움직여줬던 종목군들이죠. 바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대차, LG, 휴머노이드 섹터 안에서도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씀해서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일전에 우리가 올해 초에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딱 놓고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중소형 종목군들과 대형주들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LG 그룹주들, 현대차 그룹주들 일부 종목군들만이 로봇주 안에서 급반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만큼 현재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섹터 안에서도 녹아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또 재미있는 이슈가 나왔고 반길 만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우선주 포함해서 드디어 2,000조 원을 돌파를 시켰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SK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들. HBM 관련된, 4E와 관련된 샘플 출하에 대한 가능성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지금 막 쫓겼잖아요, 사실은. 하이닉스에 엄청나게 많이 쫓겨요. 90% 이상의 시총 비율까지 딱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아, 우리가 하이닉스한테 지쳐질 수 없어. 라고 하듯이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1% 내외의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또 급등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좀 보셔야 되는 차트 흐름들이에요.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 4거래일 연속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자의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어느 정도는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또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중금리의 상승, 채권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을 때의 저점이죠. 1070포인트. 이 라인에서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6월달 젠슨왕이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중소형 종목군에도 또다시 온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군들, 특히 기술주,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 포지셔닝을 많이 꾸려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실 게 아니고 6월 달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섹터 움직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고 6월 달 초반을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깜도 기대감이죠. LG하고 네이버. 오늘 네이버가 그동안에 시장에서 엄청나게 소외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15% 이상 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과연 이번 방안에 각각의 그룹 총수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메시지들을 시장에 전달을 해줄지 그게 바로 6월 달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입니다. LG전자죠.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드렸던 거. 자,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나서 모멘텀들이 반영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신다고 하게 되면 오늘 LG전자에 대한 급방등세는 충분히 타당한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이미 피지컬 AI로 결정을 해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LG전자를 중심, LG, 그다음에 LG CNS, LG 이노텍 그리고 지분 투자를 했던 종목군들까지도 다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LG CNS 역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어느 때? 바로 이때죠, 여러분들. 사이드로 기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LG CNS 뭐죠, 여러분들? LG 그룹 내에서 AI, 피지컬 AI에 관련된 뇌 부분을 담당을 하는 플랫폼을 주도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1차적인 상승 이후에 2차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시장에서는 막바로 오전 장서부터 소식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시황 정리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6월 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5월 시장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사상 최악의 온도차를 보여줬던 5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들만 막 랠리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 코스닥 위주로 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소외가 됐던 한 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제 우리는 6월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6월 달 그러면 우리는 5월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5월 달의 계절을 보면 참 파렴치하다고 느껴요. 시장이 맞아요. 왜 이러나 싶은데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6월을 더 철저하게 또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거든요. 6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시장을 보는 게 좋을지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과연 내가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방법들이 바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도 사실은 제가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만 보여드렸던 이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베이스는 깔려 있어요. 그리고 5월 달 한 달 동안에 실적 베이스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5월 15일 이후에 실적이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디로 넘어간다? 기대감의 시장 분위기로 넘어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과한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실적도 되고 실적 플러스 기대감이 되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는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죠.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기대감이 많이 발생되는 섹터군들에만 집중이 되는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2026년도 1분기의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의 분위기는 실적도 되는데 그 실적주들이 기대감까지 머금다 보니까 대부분의 중소형 종목군들은 실적이 안 되죠. 빠지죠. 그리고 이미 이 실적 시즌에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 뒤로 기대감에 대한 스토리들이 감소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참 되는 집은 된다고 실적도 되고 이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이 기대감까지 머금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 주들보다는 대형주 포지션 쪽으로 확 가버리는 그러한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6월 달의 움직임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젠슨항이 우리 초반에 오죠. 6월 달 초반에 옵니다. 그러면 젠슨항이 과연 대형주 포지션과 중소형 포지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대형주는 기본 내 계좌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되겠죠. 이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현 구간대에서 주가가 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뭐가 되죠, 여러분들? 횡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횡보가 된다라는 거는 뭐죠?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빠져나왔던 자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쉬어가네라고 생각을 하고 중소형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5월 달 한 달 동안에 중소형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소외됐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은 내 계좌 왜 이러지? 내 계좌 왜 이러지? 이러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젠슨항 2차 깐부 회동이 끝나고 나서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기대감을 움직일 거란 얘기죠. 그리고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중소형 종목군들까지 매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코스닥을 지금 자리에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저가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챙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6월 달, 한 달 동안에 내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딱 잡히겠죠.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에 내가 대형주가 없었어. 내가 대형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소형 종목군들 나는 계속 밀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내가 대형주를 따라 들어가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판단 보려 하셔야 돼요. 만약에 중소형주들이 바닥을 확인하라고 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갑니다.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0% 내외의 일부 종목군들만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코스닥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랠리가
단기간 안에 굉장히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일단은 시황적인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거 책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책이 안 나옵니다. 책에서 배우는 건 뭐죠, 여러분들? 자, 우리 적산병, 흑산병 나왔으니까 자, 흑산병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적산병, 3개의 양봉이 땅땅땅 뜨면 이거는 치수의 변환이다. 더 갑니다. 이런 얘기 배우셨잖아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실전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코스닥 볼까요, 여러분들? 코스닥 차트만 보게 되면 야, 이거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하지? 이거 적산병이 아니 흑산병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 4죠, 4. 네 번째 음봉이 때려맞은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탈시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 있겠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공포감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뭐죠? 여기서 빼가지고 대형주 들어가야지. 근데 6월에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은 판단이 잘못한 거죠. 또. 그러니까 쉽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전 매매에 대한 중요성들, 실전 매매에 대한 활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시켜드리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에는 딱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매매 원칙이 다 달라지겠죠. 5월 달에 매매 원칙과 6월 달에 매매 원칙이 달라지듯이 상승장에서에 대한 매매 원칙과 하락장에서에 대한 매매 원칙, 횡보장에서에 대한 매매 원칙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3가지의 원칙만 알고 계시면 돼요. 3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10개, 20개씩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보케블러리 책 막 보면서 우리 2,000개 외울게요, 3,000개 외울게요, 4,000개 외울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딱 3개만 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요 3개에 대한 매매 원칙을 제가 이 차트 정석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변곡점. 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그렇게 좋다고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코스닥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돼 버리니까 하루에도 무섭게 퉁퉁퉁퉁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게 아니고 거기가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리바운딩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구간이 주가의 변곡점이거든요. 그 주가의 변곡점을 포착하는 방법을 제가 차트 정석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차트 정석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종목, 이 종목 진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이 정도면 주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까? 저점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차트의 정석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종목군들 한번 점검을 하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주말 동안에. 물론 뭐 날씨가 좋아서 외부 활동 하셔도 돼요. 근데 뭐 계속 외부 활동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녁 때는 또 들어오셔서 또 차분한 시간 보내실 때 차트의 정석 열어보셔가지고 내 종목이 주가 변곡점이 다다랐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서 주가 변곡점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타이밍들은 또 달라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차트의 정석에다가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그리고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5월 21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 오토에버 말씀을 드렸어요. 5월 21일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안 됐죠?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22선 지지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5월 중순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 LG CNS,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이 2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각 그룹사, 현대그룹과 LG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 두각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2 종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21선 지지받고 오늘 20% 이상 또 급등. 72%죠. 딱 이 구간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주가 변곡점이죠.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결정지을 수 있는 타이밍들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들이 어디? 우리 차트의 정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퍼스트 클래스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적정하게 내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종목. 53%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심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7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죠. 자,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판에 대한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했죠. 평가들이. 근데 심텍만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심텍은 쉬어갔지만 대덕전자는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게 판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이 좋은 것도 좋기는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판이 좋은 걸 사자. 판이라는 건 뭐죠? 섹터죠. 섹터. 섹터가 좋아지는 종목군들을 사게 되면 그냥 시쳇말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심텍이 여기를 돌파를 시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MLCC 관련 종목군들, FC, BJ 관련 종목군들, 기판 관련 종목군들 일제히 이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5일선, 21선 차례대로 정배를 만들어주고 우상향되는 패턴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차트의 정석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들. 3월 30일 날 말일이죠, 말일. 4월 달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변곡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변곡점의 대장은 누가 될 것이든가 SK 하이닉스가 될 겁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제가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 우리 교육방은 2025년도 12월 10일 날 58만 원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이 두 종목이 끌고 올라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월 30일 날은 수익 관점에서에 대한 저점일 거고요. 작년도 12월 10일 날 58만 원대에 말씀드렸던 거는 마찬가지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저 자리가 맥점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자, 3월 31일 날은 뭐죠, 여러분들? 자, 전쟁 끝나갑니다. 전쟁에 대한 악재 부분들은 주가에 다 투영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얘기로 제가 3월 30일 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작년도 12월 10일경이 58만 원대에 제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저 가격대는 무슨 얘기인 거죠? 투경, 투자 경고죠. 요거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2월 달에 말씀드린 거고요. 3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 내용들이 동일한 게 뭐죠, 여러분들? 악재가 있었던 거잖아요. 작년도 12월 10일경에는 국내 악재, 제도적인 악재가 나왔던 거고 3월 30일 날은 대외 매크로가 나빴던 거죠.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공통점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이유가 달라지는 거지 사실은 내가 접근을 해야 하는 방법은 동일하잖아요. 악재가 반영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거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 두려운데? 무서운데? 라고 할 때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런 내용들을 밑에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가 딱 나올 거거든요. 그 QR코드 통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차트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 안내대로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을 해주시면 차트 정석 다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참에 이거 지금 5월달 뭐 이렇게까지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러나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을 보셔야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상황에 실망하시거나 괴로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시거나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건데 내 종목이 다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 밑에 QR코드 통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누구나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6월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받으셔가지고 한번 내 종목을 점검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차트의 정석에는 기본적인 개념,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우리 퍼스트 클래스, 그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잡았던 기법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습득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최근 전문가도 저런 종목, 저 방식으로 저 종목을 잡았구나. 그럼 나도 저 방식으로 한번 내가 종목을 한번 잡아볼까?
라는 공부들을 하실 수 있는 차트 정석 많이들 받으셔가지고 실전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5월 지수 이렇게 올랐는데 지수 7천, 8천까지 올랐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오르나 나는 주식이랑 안 맞나 라면서 실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5월은 있고 6월 달에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6월 달 나는 5월 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을 통해서 실전 매매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까지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일요일 저녁 9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 온라인 방송 시청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6월 달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또 준비를 해봐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 한 주에 대한 그런 총정리까지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많이 시청해 보시면서 6월 달에는 모두가 또 성공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우리가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5월은 잊고 6월은 성투하세요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네. 우리가 또 6월 달에는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네, 이 5월은 다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또 전략 회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일요일 저녁 9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간략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오늘 이야기를 제가 조금씩 해드렸잖아요. 네. 6월 달 감출 이야기를 많나요? 네, 해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 아닌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힘드실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물론 뭐 나는 삼성전자 있는데 뭐 나는 삼성전기 있는데 뭐 나는 SK 하이닉스 있는데 뭐 별 문제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뭐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하시면 돼요. 지금의 이 뭔가 이제 리듬을 가지고 계속 시장에서 좋은 성과들을 내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또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그 어두운 면에서 이제 무언가를 좀 찾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매주 하는 일요일 날 저녁 라이브 방송이기는 하지만 이제 6월 달 월이 또 바뀌는 달이잖아요. 그리고 6월 달은 우리 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2분기의 마지막 달이기도 해요. 그러면 기대감과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같이 아우르셔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절반의 성과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5월 31일입니다. 정말 말일이네요. 정말 마지막 날이네요. 저녁 9시 6월 전략회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6월 전략회의에는 6월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6월 달에 우리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가죠.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이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설정을 해놓고 시장에 실전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5월 달에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달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만한 제가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사실은 주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뭐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저녁 9시에 5월 30일 날 일요일 날 있을 저녁 9시 월간 전략 방송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섹터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만한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저녁 9시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6월 전략회의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교육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 교육방에서 접근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뭐 LG 관련 종목군들 이야기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보이시죠? 8시 45분에 제가 우리 교육방에다가 어떤 얘기를 남겨놨냐면 자, LG그룹 관련 로봇 기업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 5개밖에 안 돼요. 천하,
LG CNS, LG전자, LG, LG노텍, 그다음에 지분 투자 됐던 기업 로보티즈, 로보스타. 요 딱 5개만 보시면 돼요. 라고 제가 8시 장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프닝에 올리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로보티즈에 대한 주가 흐름들 한번 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했거든요. 자, 이 종목 올라갔죠. 박스권 돌파됐죠. 여기서 요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주가 밀립니다. 올라갔다가 밀려요. 22cm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가 다시 밀려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쭉 밀려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121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올라오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밀립니다. 그죠?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주식은 뭐다, 여러분들? 차트로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차트와 더불어서 뭐? 기대감, 모멘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육방에다가 8시 45분에 LG글루 관련 로봇 기업 몇 개 안 됩니다라고 왜 올려드렸겠습니까? 딱 하나겠죠, 여러분들. 자, LG 구광모 회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만나겠습니까? 로봇 하나 가지고 만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리스트 해가지고 자, 자리가 대충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고 저점 구간 내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연못에다가 붕어가 있어요. 잉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잉어가 있습니다. 잉어 있는 데다가 우리 여러분들 물고기 밥 던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잉어들 정말 엄청 많이 모이죠. 똑같아요. 지금의 분위기가. 올라가는 종목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그 종목에만 대부분의 투자자금과 대부분의 시장의 수급과 시장의 자금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럼 과연 오늘 같은 날 이 모멘텀을 시장에서 놓칠까요? 안 놓쳐요. 절대 안 놓칩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시장에서. 그럼 오전에 우리가 이 리스트화만 딱 해놨으면 내가 어떤 종목들을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명확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경험을 하시고 아, 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그냥 오늘 뭐 내 종목이 빠지든 뭐든 나는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끌어다가 이거 살게.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내 일부 종목군들이 빠지더라도 여기서 수익을 내주고 있으니까 상세가 되잖아요. 이게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계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오전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9시 땡 치자마자 히든 종목, 자, 로보티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육방에서. 심플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땡겨주죠? 밀리죠? 돌파되죠? 다시 밀립니다. 기존의 고점 자체가 지지가 이루어지고 모멘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쭉 이어지는 패턴이고요. 삼성전기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10%, 20% 내외에서의 주가 상승. 삼성전기만 시장에서 나만 주식이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 쏠려버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밑돌 빼가지고 윗돌 올리고, 밑돌 빼서 윗돌 올리고, 밑돌 빼서 밑돌 올리고,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이 계속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죠.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별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수급 쏠림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나왔던 종목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LG그룹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급등주 매수 타이밍의 포착입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기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 좋은 거 다 알아요. MLCC 가격 올라가는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삼성전기 샀네, 못 샀네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고 제2의 삼성전기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럼 우리가 삼성전기가 올라갔던 패턴들을 기억을 하시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가격대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확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종목군들을 제2의 종목군들을 찾으셔야 될 때예요. 지금 6월 달에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걸 언제? 31일 날 저녁 9시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다음 LG노텍. 오늘도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 종목도 똑같죠, 여러분들. 관심 없었잖아요, 사실 우리. 이때는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종목이 잠깐만 슬금슬금 올라오네?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땅 뛰기 시작하죠. 기판.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죠, 여러분들? 센싱. LG-노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강점이 뭐죠, 여러분들? 카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뭘로 넘어간다? 휴머노이드. 센싱 기술에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대차로 치환해서 보시게 되면 현대 모비스 정도가 되는 거죠. 똑같은 패턴으로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주들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가는 거죠. 이러한 급등주 매수 타이밍들을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 LG노텍이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 내용들을 제가 5월 31일 저녁 9시입니다. 밑에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우리 교육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육방에 입장하시면은요. 5월 30일 날 저녁 9시에 6월 전략회의 그리고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 종목에 대한 분석들을 할 거예요. 참 우리 앵커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5월 달의 실수를 우리 6월 달에는 반복하지 마시죠. 시장의 분위기 우리 5월 30일 날 저녁 9시에 다 한번 싹 다 한번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통하셔가지고 많이들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면서 아, 그렇지라고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좀 만족스러운 성과를 못 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6월 달에는 이 실수를 만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만회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실전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들고 왔는데요. 나도 받아보고 싶다, 선물처럼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 차트의 정석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링크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월간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신다고 해요. 5월 달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드셨잖아요. 참 이 올라가는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피눈물 흘리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6월 달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이런 노하우까지도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또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 9시 무료 온라인 방송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또 종목에 대한 리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퍼스트 클래스 종목 이름과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뭐 또 시간이 또 얼마 없습니다. 빨리빨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닉스 로보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5월 26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그냥 사명에 나와 있어요. 로봇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주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또 이 종목도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매일 오전 10시 반에 저와 함께 호흡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 제주반도체에 대한 타이밍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죠, 여러분들.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5월 26일 날 ICTK라는 종목을 전날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바로 29%라는 또 급등세를 만들어 가면서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정말 시장에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서부터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것들인데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5월 30일 저녁 9시입니다. 밑에 QR코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교육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세요. 주식 뭐 과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에는 if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내가 했을 걸, 뭘 할 걸, 그랬지, 했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바로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게끔 6월 달로 준비를 하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5월 31일 저녁 9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6월 전략 회의를 통해서 소상히 다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또 마지막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는 현대차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돌파가 드디어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직전 고점이 얼마죠? 77만 4천 원입니다. 이번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여전히 대형주 포지션은 한두 종목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6월달 초반에는. 그래서 현대차 말씀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닥계에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크게 하향 이탈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교육방에서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 드릴 거고요. 일요일 날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너무 좋아요. 위로 없어요. 과연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 역시도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로봇주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두 종목이나 들고 왔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히든 종목 두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알려달라라고 요청해주고 계시는데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 동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6월 달에 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넣을 만한 또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두 종목이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일요일 오후 9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간 전략 6월 달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월요일 날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떤 섹터 중심으로 봐야 될지 등등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 9시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또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셔서 신청도 해보시고 주말 동안에 공부까지도 또 필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